이 영상은 북한 군부 내부에서 그날 이후라는 말이 왜 기준점처럼 남게 됐는지를 따라갑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어떻게 병사들의 선택 기준을 바꿨고 왜 탈영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지 증언과 정황을 통해 재구성했습니다. 이런 다큐 콘텐츠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날짜로 말하지 못하는 건 기억이 흐려서가 아니다. 북한 군부 안에서는 날짜를 말하는 순간 그 날짜가 곧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달력 대신 분위기로 기억했다. 그날 이후라는 말이 부대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기 시작한 날, 마치 모두가 같은 지점을 가리키면서도 아무도 손가락을 들지 않는 것처럼 그 사건은 그렇게 남았다. 사건 전에도 탈영은 있었다. 하지만 그건 늘 개인의 배신이나 정신이 약한 자의 일탈로 정리됐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는 척했다. 탈영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잡히면 끝이고 가족까지 흔들린다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누가 사라지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욕했다. 그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욕으로 덮이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부대는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이 오히려 더 이상하리만큼 정돈돼 있었다. 이상한 일이 터지면 북한 군대는 늘 소란보다 정적이 먼저 온다. 소문이 돌기 전에 침묵이 내려앉는다. 그리고 그 침묵은 누가 시켰는지 묻지 않아도 모두가 알아서 따른다. 아침부터 공기가 무거웠다. 훈련은 예정대로였고 점호도 똑같이 진행됐다. 그러나 간부들의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다. 평소라면 욕설이 먼저 나왔을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말이 짧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우리끼리는 윗선에서 뭐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속삭였지만 그 속삭임조차 입술만 움직여서 전달했다. 사건은 딱 한 장면으로 시작됐다고들 말한다. 누군가 봤고 누군가는 못 봤다. 그런데도 부대 전체가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이건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라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때 후방 정리조에 배치돼 있었다. 전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완벽히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소리와 기척은 숨길 수가 없었다. 군화 소리가 갑자기 늘었고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발소리가 여러 방향에서 들렸다. 누군가 짧게 외쳤다. 비켜. 그 말투는 훈련의 명령이 아니라 사고의 명령이었다. 잠시 뒤 간부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돌아서서 말을 끊듯 지시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고개 들지 마라. 그 말은 대상을 막는 지시가 아니라 목격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때부터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다. 누군가의 비명 같은 소리가 한 번 났던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없었던 것 같기도 했다. 기억은 힘이 안 돼.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숨을 얕게 쉬었고 옆에 있던 동료는 손이 떨려서 총끈을 계속 만졌다. 누군가 아주 작게 말했다. 끝났어? 그러자 다른 누군가가 대답 대신 입을 막는 손짓을 했다. 사건이 정리된 뒤 부대는 빠르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원래 자리라는 게 정말 존재하긴 했는지 그날 이후로는 확신이 안 섰다. 점심 배식이 진행됐고 훈련 일정도 다시 붙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이상한 공백이 생겼다. 사람이 비어 있었다. 아침에 있던 얼굴이 저녁에는 없었다. 누가 어디로 갔는지 묻는 순간 질문한 사람이 다음날 호출됐다. 그날 밤 생활관은 유난히 조용했다. 평소엔 작은 농담이라도 돌아가는데 그날은 기침 소리조차 눈치가 보였다. 나는 침상에 누워서 천장을 봤다. 천장은 그대로였지만 우리 머리 위에 있던 규칙은 어딘가 금이가 있었다. 그 금은 참으면 산다는 믿음이었다. 다음날 보위부 인원이 보이기 시작했다. 늘 있던 사람들인데도 그날은 다르게 보였다. 그들은 마치 이미 결론을 들고 온 사람들처럼 걸었다. 누군가를 불렀고 불린 사람은 말없이 따라 나갔다. 돌아온 사람은 그 전과 달랐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가 물으면
그는 똑같은 문장만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 말이 아무 일도 아니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부대 안에서 같은 문장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달라졌다. 누가 처음 말했는지 모른다. 그 문장은 마치 규정처럼 퍼졌다. 그날 이후 야간 경계가 강해졌고 이동이 제한됐고 휴가 이야기가 사라졌다. 그러나 진짜 달라진 건 통제 수준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 간부를 볼 때 분노가 아니라 어떤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 있으면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도망이라는 선택이 정말 죽음보다 나쁜가? 이 계산은 말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조금씩 나타났다. 처음엔 작은 징후였다. 근무 교대 시간에 한 명이 늦게 들어왔다. 그 다음엔 창고에서 물자가 조금씩 비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야간 경계선 바깥에서 발자국이 발견됐다는 말이 돌았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타령을 욕하지 않았다. 욕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게 이상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리고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너도? 누군가 내 옆에서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그 생각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날 이후 타령은 더 이상 금기만은 아니었다. 여전히 위험했고 여전히 무서웠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게 됐다. 그 사건은 무언가를 보여줬다. 단 한 번의 장면으로 병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실을 심어준 것이다. 여기서는 참는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다큐는 그날의 사건을 단정으로 말하지 않는다. 북한 군부 안에서 사건은 늘 문서가 아니라 침묵으로 남기 때문이다. 대신 그날 이후 타령이 급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부대가 바뀌는 방식 그리고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과정을 재구성해 따라간다. 결정적 사건이란 그날 무엇이 있었는지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기 시작했는지에서 드러난다. 그날 이전까지 타령은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됐다. 공식적으로는 사상 불순, 가족 문제 혹은 정신 상태의 문제로 정리됐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믿도록 강요받았다. 타령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실패라는 인식이 부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타령은 쉽지 않았다. 경계는 촘촘했고 감시는 일상적이었다. 야간 근무는 늘 두 겹으로 배치됐고 동선은 기록으로 남았다. 무엇보다 타령 이후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붙잡힌 병사가 어떤 표정으로 돌아왔는지 혹은 아예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타령했다는 소문이 돌면 우리는 먼저 선을 그었다. 저놈이 문제였다. 원래부터 수상했다. 이런 말들이 빠르게 퍼졌다. 그 말들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주문에 가까웠다. 타령이 개인의 일탈이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군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구조였다. 타령을 집단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분리시키는 방식. 그렇게 하면 남아있는 병사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 복종이 들어온다. 사건 이전의 부대 분위기는 엄격했지만 예측 가능했다. 규칙은 많았고 처벌은 가혹했지만 어디까지 하면 괜찮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는 어렴풋이 공유돼 있었다. 그 모호한 경계가 오히려 사람들을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 경계를 넘지 않으면 버틸 수 있다고 우리는 믿었다. 타령 시도는 대개 혼자였다. 누군가와 상의하는 순간 위험이 커진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타령은 충동이나 절망의 결과로만 이야기됐다. 누군가 타령을 하면 그 사람의 개인사가 나중에 덧붙여졌다. 가난한 집안, 문제 있는 부모 혹은 말수가 적었던 성격. 이 설명들은 항상 뒤늦게 만들어졌고
항상 충분해 보였다. 군부는 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탈영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이 진행됐다. 개인의 잘못을 강조하는 내용, 가족에게 돌아갈 불이익, 붙잡혔을 때의 처벌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이 교육은 탈영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병사들의 생각을 미리 정리하기 위한 절차였다. 그 결과 탈영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다. 우리는 버티는 쪽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서로에게 확인시켰다. 그러나 그 구조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었다. 참으면 산다는 전제였다. 고통스럽더라도 규칙을 따르면 최소한 목숨은 지킬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유지되는 한 탈영은 끝까지 금기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사건 이전까지 그 믿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간혹 가혹한 처벌 장면이 있었고 이상한 사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다. 운이 없었다. 선을 넘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게 됐다. 부대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탈영이 아니라 탈영을 고민하는 자신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규칙 쪽으로 돌아왔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서로에게 말해왔다. 그래서 그날 이전까지 탈영은 숫자로만 존재했다. 보고서에 한 줄로 남는 사건, 다음 교육에서 언급되는 사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누군가 실제로 탈영을 선택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선택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사건은 예고 없이 시작됐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그날의 공기가 평소와 달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기억한다. 훈련 일정은 같았고 명령도 익숙했지만 지휘 라인이 유난히 짧아져 있었다. 불필요한 설명이 사라지고 지시는 단문으로 끊어졌다. 그 단문 사이의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해지는 장소는 부대의 중심부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살짝 벗어난 연결 지점이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직접 봤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소리만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누가 어디까지 봤는지를 따지는 순간 이야기는 멈췄다. 그 질문이 위험하다는 걸 모두가 직감했기 때문이다. 처음 들린 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다고 한다. 훈련 중에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였지만 그날은 이어지는 동작이 달랐다.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였고 명령이 짧게 겹쳤다. 정지, 뒤로, 비켜. 그 말들은 훈련용 구호가 아니었다. 현장을 비우라는 신호였다. 그 직후 보위부 인원이 나타났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늘 부대 어딘가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날은 토착 시간이 빨랐다. 그리고 이동 경로를 가로막았다. 이상하리만큼 사건의 정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 나왔다. 누군가는 그 점을 가장 이상하게 느꼈다고 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가혹한 처벌 장면을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만 전해 들었다. 또 다른 이는 저항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공통점은 그 이후 당사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기록에서도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건 직후 부대는 빠르게 정리됐다. 현장은 곧바로 통제됐고 이동 경로가 바뀌었다. 일부 구역은 며칠 동안 접근이 제한됐다. 그 기간 동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 대신 짧은 교육이 진행됐다. 질문하지 말 것, 본 것에 대해 말하지 말 것,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지 말 것. 그 세 가지가 반복됐다. 이 교육은 평소의 사상 교육과 달랐다. 이념이나 충성에 대한 이야기는 줄었고 대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강조됐다. 어떤 말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이 교육을 통해 병사들은 사건이 이미 정리된 일이라는 신호를 받았다.
사건 이후 부대 내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다. 말수가 줄었고 서로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분노를 공유하는 대신 각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건 연대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방식이었다. 누구와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불은 꺼졌지만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누군가는 천장을 보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고 한다.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떠올리기 위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전과는 달랐다. 다음날 점호는 평소처럼 진행됐다. 그러나 명단을 부르는 속도가 빨랐고 빠진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에 대해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규칙이 됐다. 이 규칙은 문서로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됐다. 사건이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그 장면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그날 이후 병사들이 처음으로 같은 생각을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참는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은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행동의 기준을 바꿨다. 그날 이후 타령은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위험과 처벌을 비교하는 계산,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저울질하는 계산. 이 계산은 그날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 계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사건은 하나의 장면으로 끝났지만 그 여파는 부대 전체에 길게 남았다. 그리고 그 여파가 어떤 선택으로 이어졌는지는 그날 이후의 숫자가 말해주게 된다. 사건 직후부터 부대 안의 시간 감각이 달라졌다. 하루는 여전히 24시간이었지만 체감은 훨씬 길어졌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눈으로만 서로를 확인했다. 누가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는지, 누가 어느 정도까지 봤는지를 가늠하려는 시선이 오갔다. 그 시선은 연대가 아니라 거리 측정에 가까웠다. 가장 먼저 변한 건 병사들의 일상적인 습관이었다. 농담이 사라졌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었다. 야간 근무 교대 때 이전에는 짧은 대화라도 오가던 자리에서 이제는 인수인계 문장만 남았다. 말이 줄어든 만큼 머릿속 계산은 늘어났다. 사건 이전에도 타령을 떠올리는 순간은 있었다. 그러나 그건 순간적인 생각에 불과했다. 피로가 극에 달했을 때, 처벌 장면을 본 직후 가족이 떠오를 때 잠깐 스쳐가는 상상이었다. 그 상상은 늘 같은 결론으로 끝났다. 불가능하다. 그날 이후 그 결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건을 직접 보지 않았던 병사들조차 그날의 결과를 체감했다. 사라진 이름, 돌아오지 않은 사람, 질문하지 말라는 교육.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메시지로 합쳐졌다. 여기서 사람의 안전은 규칙 준수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메시지였다. 이 인식은 말로 공유되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드러났다. 근무 교대 시간에 동선이 바뀌었고 경계 초소에서 주변을 살피는 시선이 늘었다. 단순히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탈출 경로를 가늠하는 시선이었다. 그 시선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갔다. 처음으로 변화를 감지한 건 간부들이었다. 병사들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명령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즉각적이었지만 눈빛이 달랐다. 폭정은 유지됐지만 확신은 사라져 있었다. 그 차이는 경계 강화로 이어졌다. 경계는 양적으로 늘어났다. 야간 근무 인원이 늘었고 순찰 횟수가 증가했다. 이동 제한도 강화됐다. 이 조치는 타령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냈다는 증언이 있다. 감시가 촘촘해질수록 병사들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타령은 더 이상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계획의 문제가 됐다. 시간, 장소, 동료의 위치, 순찰 간격. 이 요소들이 머릿속에서 조합됐다. 이 조합은 말로 꺼내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행동에서 눈치로 공유됐다. 이 시점에서 부대 안에는 이상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타령을 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누군가 사라져도 이전처럼 그를 비난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연민도 아니고 동조도 아니었다. 가능성을 인정하는 침묵이었다. 사건 이전에는 타령이 발생하며 즉각 교육이 따라왔다. 개인의 문제를 강조하는 교육, 가족 처벌을 언급하는 경고. 그러나 사건 이후 그 교육의 효과는 눈에 띄게 줄었다. 경고는 반복됐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밤이 가장 길어졌다. 불을 끈 뒤에도 잠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침상 위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여기서 계속 버티는 것과 사라지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이 질문은 이전에는 금기였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고민이 됐다. 이 변화는 숫자로 바로 드러나지 않았다. 첫 타령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신 사전 징후가 늘어났다. 경계선 주변에서 발자국이 발견됐고 근무 교대 중 한 사람이 잠시 보이지 않는 일이 있었다. 모두가 사고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부대는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다. 훈련은 정상 진행됐고 보고서도 정리됐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기준점이 이동했다. 사건 이전에는 타령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다면 이제는 타령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태가 됐다. 그날의 사건은 사람들을 용감하게 만들지 않았다. 대신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이 현실 감각이 타령을 급증시키는 진짜 원인이었다는 증언이 뒤늦게 이어진다. 공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공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이다. 군부를 두려워하던 공포가 그곳에 남아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공포로 바뀌었다. 이 지점에서 타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 숫자로 잡히지 않았을 뿐 선택은 여러 사람의 머릿속에서 동시에 준비되고 있었다. 타령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하자 군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러나 그 반응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에 가까웠다.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결과를 눌러버리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야간 경계가 강화됐다. 초소간 거리가 줄어들었고 순찰 횟수가 늘었다. 기존에 2명이 맞던 구간에 3명이 배치됐고 교대 시간은 불규칙해졌다. 병사들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보다 언제 들킬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게 됐다. 이어 이동 제한이 강화됐다. 부대 내부에서도 구역 간 이동에 추가 확인이 필요해졌고 불필요한 동선은 즉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 조치는 타령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타령이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군부는 타령을 집단 현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공식 교육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일탈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사상 불순, 가정 문제, 정신적 불안정. 이 설명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의 반응은 달라져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그 말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붙잡힌 타령 시도자에 대한 공개 처벌도 늘어났다. 사건 이후 처벌 장면은 의도적으로 노출됐다. 경고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공포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메시지를 남겼다. 저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확신이었다. 사건 이전과 달리 그 확신은 사람들을 붙잡아 두지 못했다. 부대 내부에서는 타령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타령을 다루는 언어가 더 빠르게 변했다. 공식 보고에서는 사고나 미복귀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타령이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졌다. 이 언어 변화는 숫자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였다. 타령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보위부의 개입도 더 잦아졌다. 공개적인 조사 대신 개별 호출이 반복됐다. 불린 병사들은 짧은 시간 동안 질문을 받고 돌아왔다.
무엇을 물었는지, 무엇을 답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온 이들의 태도는 이전과 달랐다. 말수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부대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형성됐다. 탈영을 막기 위한 조치가 늘어날수록 병사들은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조심스럽다는 건 폭종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오래 준비한다는 뜻에 가까웠다. 즉흥적인 선택은 줄었지만 계획적인 선택은 늘어나고 있었다. 군부는 탈영이 급증하는 이유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려 했다. 적의 심리전, 외부 방송, 사상 오염. 이 설명은 간부 회의에서 반복됐고 문서에도 반영됐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경계 강화와 처벌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곧 다시 탈영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더 조용했고 더 흔적이 적었다. 발자국은 남지 않았고 동선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 점은 군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통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군부의 대응은 점점 내부로 향했다.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한 움직임, 지휘 라인을 점검하는 움직임. 간부들 사이에서도 긴장이 높아졌다. 누가 문제를 키웠는지, 누가 초기에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조용한 평가가 시작됐다. 그러나 그 어떤 조치도 이미 변해버린 기준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사건 이전에는 탈영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통제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병사들은 군부가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탈영이 급증한 이유는 용기가 생겨서가 아니었다. 절망이 깊어졌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날의 사건은 하나의 깨달음을 남겼다. 여기서는 규칙을 지켜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깨달음. 이 깨달음 앞에서 군부의 대응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다. 탈영이 현실이 된 뒤 군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나누는 일이었다. 붙잡힌 사람과 끝내 돌아오지 않은 사람. 이 두 부류는 처리 방식부터 달랐다. 그리고 그 차이는 부대 안에 또 다른 공포를 만들었다. 붙잡힌 탈영 시도자는 공개적으로 다뤄졌다.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게 했다. 처벌의 목적은 개인을 응징하는 데 있지 않았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데 있었다. 저렇게 끝난다는 장면, 저렇게 망가진다는 결과를 눈으로 각인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본 병사들의 반응은 군부가 기대한 것과 달랐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먼저 나왔지만 이제는 확인이 먼저 나왔다. 붙잡히면 저렇게 된다는 확인, 그리고 붙잡히지 않으면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한 계산이 동시에 굳어졌다. 붙잡힌 이들은 오래 부대에 남지 않았다. 조사가 끝난 뒤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말이 돌았다. 교화시설, 특별관리구역 혹은 다른 부대로의 이송. 공통점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이름은 점점 명단에서 지워졌다. 반면 끝내 돌아오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침묵이 선택됐다. 보고서에는 간단한 문장만 남았다. 미복귀, 연락 두절, 임무 중 이탈. 탈영이라는 단어는 가능한 한 피했다. 단어를 쓰지 않으면 사건도 커지지 않는다는 오래된 계산이 작동했다. 이 차이는 병사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붙잡히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라지고 붙잡히지 않으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이 신호는 공포보다 판단을 자극했다. 어떤 선택이 더 오래 살아남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가족에 대한 처리는 더 조심스러웠다. 붙잡힌 인원의 가족에게는 비교적 빠른 접촉이 이뤄졌다.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설명, 국가에 누를 끼쳤다는 표현, 그리고 조용히 지내야 한다는 경고. 이 과정은 가족을 처벌하기보다는 입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돌아오지 않은 인원의 가족에게는 다른 방식이 적용됐다. 처음에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서야 간단한 설명이 전달됐다. 임무가 연장됐다는 말, 연락이 제한된 상황이라는 말. 질문을 하면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질문이 반복되면
접촉 자체가 끊겼다. 이 침묵은 가족에게 더 큰 공포를 남겼다. 아들이 살아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 이 불확실성은 문제를 제기할 힘을 서서히 빼앗아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은 묻는 대신 기다리는 쪽을 선택하게 됐다. 부대 안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의 칩이 조용해졌다는 소문, 편지가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면회가 끊겼다는 말. 이 소문들은 공식 정보보다 더 빠르게 퍼졌다. 그리고 그 소문은 탈영 이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탈영을 고민하는 병사들의 계산은 더 복잡해졌다. 잡히면 끝이라는 공포와 사라지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가능성. 어느 쪽이 더 잔인한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달랐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계산이 이제 공공연해졌다는 사실이었다. 군부는 이 상황을 외부로는 숨기고 내부로는 눌러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분리였다. 붙잡힌 사례는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사라진 사례는 의도적으로 지웠다. 이 분리는 탈영을 통제하는 수단이자 탈영을 설명하지 않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이 장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를 잃었다. 사라진 사람이 늘어날수록 지워야 할 기록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대 안에서는 이제 누구도 모든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통제는 유지됐지만 확신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의 탈영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그건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으려는 조용한 선택이었다. 군부가 관리하려 했던 것은 사람의 행동이었지만 이미 바뀐 것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의 사건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잃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끝났는지는 서로 다른 기억 속에서 조각으로만 남았다.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부대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군부는 탈영급증을 외부 요인으로 설명하려 했다. 사상 오염, 외부 방송, 심리전. 이 설명은 문서와 교육에서 반복됐고 간부 회의에서도 공유됐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아무도 그 설명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이 모든 변화를 촉발했다는 걸. 탈영이 늘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탈영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았다. 그러나 남아있는 선택의 의미가 달라졌다. 이전에는 남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선택 중 하나가 됐다. 이 차이는 통제 구조에 치명적이었다. 군부는 이 변화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책임을 설명해야 했고 설명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은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탈영은 숫자로만 관리됐다. 숫자는 조정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판단은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군부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탈영은 특정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유사한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서도 들려왔다. 사건의 내용은 달랐지만 전개 방식은 비슷했다.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 뒤따르는 침묵, 강화되는 통제,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 이 반복은 하나의 구조를 드러냈다. 증언자들은 이 구조가 사건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압박 위에 마지막 균열이 생긴 결과라고 말한다. 그날의 사건은 원인이 아니라 계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기라는 말이 가볍게 들릴 만큼 그 영향은 컸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금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군부는 탈영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도했다. 통제는 더 정교해졌고 감시는 더 촘촘해졌다. 하지만 그만큼 병사들의 선택도 더 조용해지고 더 계획적으로 변했다. 탈영은 눈에 띄는 사건이 아니라 통계에서만 보이는 현상이 됐다. 그날의 사건이 결정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탈영 숫자 때문만은 아니다. 그 사건은 북한 군부가
가장 의존해왔던 전제, 참으면 산다는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통제는 공포만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지금도 그날을 직접 언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날짜를 말하지 않고 장소를 흐리고 이야기를 끊어 말한다. 그러나 그날 이후라는 표현은 여전히 통한다. 그 표현 하나에 모든 맥락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다큐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군부 안에서 사건은 문서로 남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전해진다. 그러나 그 기억들이 같은 지점을 가리킬 때 그 지점은 사실에 가까워진다. 타령이 급증한 이유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의 사건 이후 병사들의 선택 기준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완전히 되돌려지지 않았다. 타령이 급증한 이유는 용기가 생겨서도 절망이 깊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참으면 산다는 믿음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떤 선택의 계기로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북한 군부 안에서 반복되어 온 또 다른 결정적 순간을 이어가겠습니다.